예.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관계법규에서 우리가 이제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는 했는데 조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 정리할 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10분의 기적이라고 해서요. 한 약 10분 동안, 10분은 안 넘을 거예요. 무조건 10분은 안 넘어. 빠를 때는 5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 이거 비교해서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죠. 무조건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교한 건데요. 한번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광역도시계획이 뭐죠? 광역. 관할구역이 두 개 연접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걸쳐 있을 때 그래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느냐? 자, 이런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죠? 이런 내용을 적게.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이걸 일일이 외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광역이니까 광역자가 나와야 돼요. 광역시설. 요것만.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요거죠. 시험에 잘 내는 게. 경관. 요 경관계획에 관한 것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결정하는 거다. 경관계획.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광역.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있을 때 5개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하면은 광역자 들어가야 된다. 광역자. 단 경관계획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광역이면 광역자, 경관 포함.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기본이 되는 지침을 정하는 거죠. 그 관할구역에 발전 방향이 되는 지침을 세우는 것이 자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지침이니까 좋은 얘기 다 넣어야죠. 좋은 얘기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많아요. 이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래서 많아요. 좋은 거. 자,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의 방향, 목표, 공간구조, 인구 이런 얘기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활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설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 내용에 생활권 설정하고 생활 권역별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생활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 자, 이게 여기도 들어가네요. 기본계획에 경관도 빼놓으면 안 되죠. 경관을, 그 도시의 경관이 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도 있고, 경관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에도 있어요. 여기는 경관계획이네요. 경관계획하고 경관 뭐가 다를까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도 있고 기본계획에도 있는 게 경관. 자, 그 다음에 기후. 자, 이것도 기출문제죠. 기후에 관한 얘기, 기후변화의 대응. 그다음에 우리 도시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 방법. 안 들어간 게 없네요. 거의 다 들어갔죠. 이 토지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무슨 계획이다?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환경 얘기도 있고, 기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에너지에 관한 얘기도 있고, 토지 이용에 관한 얘기도 있고, 용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생활권. 자,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생활권역 나누는 것도 있고, 공간구조하고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 자, 뭐 두 문자 따고 외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시라고. 요거를 외우셔야죠. 요거 관리계획. 자,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요거 한 문제, 요쪽에서 한 문제 이렇게도 내잖아요. 그래서 한 회에 두 문제도 내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8개 기억하셔야죠.
자, 용도 지역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 계획이에요. 자, 그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이런 계획이 다 도시군관리 계획이다.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 그다음에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이런 구역 지정 병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또 밑에 있지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런 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도시군관리 계획에서 이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구역들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올 때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자, 이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나오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선장관리계획 구역. 자,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 요런 말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런 것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나온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것도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건 법으로 따로 정하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그 다음에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요 새로 신설된 거죠.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요거 두 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요거 용어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 또는 이 구역 지정에 있어서의 행위에 관한 계획인 도시혁신계획, 그다음에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요거 신설된 거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입체 복합구역. 이것도 신설된 거죠. 요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아니에요.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입체 복합구역. 시설 유지 계획이라서 이건 좀 소규모예요. 그래서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병행에 관한 계획도 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시는 것은 이제 이쪽을 외우시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것을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갔다. 특히 생활권 들어가 있다. 광역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건 뭐냐? 광역자 들어가면 된다. 광역자. 그런데 경관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자, 최소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나오는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